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최고라던 한 의사가 한국의 의료 기술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에서 심장외과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한국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실 겁니다. 저 역시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거든요. 의사로서 35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K-팝이라는 음악으로 유명한 나라 정도였죠. 제 전문 분야인 의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국제심장외과 학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동료 교수의 강력한 추천 때문이었죠.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일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 깨끗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전문성.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학회가 끝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시내를 혼자 걷다가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순간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5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가 오히려 한국에서 인간애를 배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에서 심장외과 교수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제 학회에 참석했지만 아시아 쪽으로는 일본에 한번 가본 게 전부였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제 동료인 마틴 교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심장외과 학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내가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마틴은 평소에 과장을 잘하지 않는 신중한 성격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추천한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의료 수준이 그렇게 높나요?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밀리, 내 말 믿어봐. 특히 한국의 로봇 수술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리고 의료진들의 열정도 대단하고. 마틴이 보여준 한국 의료진들의 논문과 수술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심장 판막 수술을 로봇으로 3시간 만에 완료한 영상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독일에서는 같은 수술에 6, 7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정말 실제 수술 영상인가요? 당연하지. 서울대 병원 박영준 교수팀이 작년에 발표한 거야. 이미 3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그 순간 제 호기심이 완전히 발동했습니다. 의학자로서의 탐구 정신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3월 첫째 주, 저는 생애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1시간의 긴 여행이었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과연 마틴이 말한 게 사실일까? 아시아 의료 수준이 정말 그 정도일까?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국 의료 관련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논문의 질이 유럽 최고 의학 저널 수준이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크고 현대적일 줄 몰랐거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 시설이 상상 이상으로 최첨단이었거든요. 독일에서도 최고 수준인 샤리테 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발전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술 현황과 대기 시간, 병실 현황까지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와, 이건 정말 처음 오신 거죠? 저희 병원 시스템이 좀 독특하긴 해요. 뒤에서 유창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심장외과 김동현입니다. 에밀리 슈나이더 교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의 첫 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문의다운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거든요. 독일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틴 교수님이 교수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최소 침습 심장 수술 분야에서 독일 최고라고 하시더군요. 과찬입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의 로봇 수술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겸손하시네요. 그럼 병원 구경부터 하시겠어요? 내일 학회 시작 전에 우리 수술실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김 교수님이 안내해 주신 병원 투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로봇 수술실은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다빈치 로봇이 4대나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보통 병원당 한두 대가 전부거든요. 저희는 현재 연간 800건 이상의 로봇 심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요. 800건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 병원은 연간 200건 정도인데 경험이 많다 보니 수술 시간도 많이 단축됐어요. 복잡한 판막 수술도 평균 2~3시간이면 끝납니다. 수술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재활센터까지 모든 시설이 최첨단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매우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학회 첫날 환영 만찬에서 한국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성균관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여러 병원의 의사들이 참석했죠. 처음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대부분의 한국 의사들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회화가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 용어까지 완벽하게요. 교수님, 작년에 발표하신 미너멀리 인베이시브 에이오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논문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연세대 심장외과의 젊은 교수가 말을 걸어왔어요. 특히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합병증을 30% 줄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장기 추적 결과는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학구열과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학회 이틀째 되던 날 실제 수술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로봇 심장 수술이었죠. 환자는 65세 남성으로 복잡한 승모판막 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독일에서라면 최소 5~6시간은 걸릴 까다로운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도의인 박영준 교수님과 수술팀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개발한 한국형 승모판막 복원술입니다. 박 교수님이 수술하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기존 방법보다 절개 부위를 50% 줄였고 수술 시간도 2시간 단축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로봇 팔의 움직임이 사람 손보다 더 정밀하고 부드러웠거든요. 30년 넘게 수술을 봐온 제가 감탄할 정도였어요. 교수님, 이 기법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2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50건 정도 시행했습니다. 성공률은 98.7%예요. 98.7%요? 정말 대단하네요.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회복실로 이송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2시간 47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최소 5~6시간은 걸렸을 수술을 3시간도 안 되어 완료한 거죠. 이때부터 한국 의료진들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회 3일째 제가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독일에서 개발한 새로운 심장판막 수술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유럽에서는 꽤 주목받은 기법이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수술 후 회복 기간을 기존 6주에서 3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 한국의 젊은 의사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산병원 심장외과 이준혁입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던진 질문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교수님의 방법이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건 분명한 장점이지만 장기적으로 판막의 내구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0년 후 재수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질문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요.
아직 10년 장기 추적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5년 데이터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이준혁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교수님의 방법에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생체 재료를 이용한 보관 기법인데요. 그분이 설명해 주신 방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제 기법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장기 내구성 문제까지 해결한 완벽한 개선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독일 의료진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 의사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발표가 끝난 후 이준혁 교수님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개선된 방법은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사실 교수님 논문을 읽고 영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봤죠. 이준혁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2년간 연수를 받고 오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서구 의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만의 창의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계셨습니다. 한국 환자들이 서구 환자들과 다른 점이 있나요? 체격이나 생활 습관, 식습관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쓰면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만의 최적화된 방법이 필요한 거죠. 한국 의료진들의 혁신적 사고에 감동받았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오후, 저는 서울 시내를 혼자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명동이라는 곳이 유명하다고 추천해 주셔서 구경하러 갔어요. 명동 거리는 정말 활기찼어요. 쇼핑하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 냄새, 거리 공연까지. 베를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길거리 음식도 처음 먹어봤어요. 떡볶이라는 건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독특했습니다. 호떡이라는 것도 먹어봤는데 따뜻하고 달콤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골목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길에 쓰러져 계신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의사입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으셨고 맥박도 매우 약했어요. 얼굴색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심장 관련 응급 상황으로 보였어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플리즈 콜 119. 이머전시. 그런데 이때부터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응급처치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모두 도움을 주려고 하더군요. 한 젊은 남성이 즉시 119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119입니다. 명동의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외국인 의사분이 응급처치 중이에요. 또 다른 분은 할머니를 그늘로 옮기는 걸 도와주셨고 어떤 아주머니는 부채질까지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가 와요. 심지어 근처 편의점에서 물과 수건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선생님, 이거 쓰세요.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자신의 가방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방에 있어요?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받을 때 받은 거예요. 혹시 몰라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정말 놀라웠어요. 고등학생이 응급처치 키트를 가지고 다니다니. 할머니의 맥박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의식도 희미하게 남아 돌아오는 것 같았고요. 할머니, 들리세요? 괜찮아요. 곧 병원 가요.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감사하다는 의미인 건 알 수 있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약 7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20명 넘는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의사라는 걸 알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독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관찰한 증상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바로 정확한 처치를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 병력이 어떻게 되세요? 당뇨 15년, 고혈압 10년 앓고 있어요.
가족력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체계적으로 병력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료진들의 대응이 정말 신속했어요. 65세 여성, 길에서 실신, 독일 의사가 현장 CPR 시행했음. 심전도 바로 찍어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관찰한 증상들을 응급실 의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기 전에 가슴을 움켜잡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계셨고요. 네, 급성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바로 심전도실로 모시겠습니다. 진단이 맞았어요. 할머니는 급성 심근경색 초기 단계셨던 거예요. 제때 병원에 오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죠. 응급실에서 만난 젊은 의사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환자분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치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한 일이죠. 아니에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심전도 검사 결과 다행히 혈관 막힘이 크지 않아서 스텐트 시술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할머니의 보호자들이 도착했는데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제게 깊숙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통역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고마워하시다니. 할머니 아들분은 제게 명함을 주시면서 통역을 부탁했어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간호사분이 다시 통역해 주셨어요. 제과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독일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들러달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연락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독일에 여행 가게 되면 꼭 찾아뵙겠다고.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는 서구 사회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환하 개웃어 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비록 한국어였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할머니 손자라고 하는 중학생도 와 있었는데 영어로 인사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의 꿈이 너무 기특했어요. 할머니를 살펴본 제 모습을 보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할머니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가족들의 끈끈한 정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김 교수님이 특별한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오늘 할머니 구해주신 일 벌써 병원에 소문 다 났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응급실 의사가 저희 과 후배거든요.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이 길에서 할머니 살리셨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통 한식당에서 학회에 참가한 해외 의사들과 한국 의료진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온 의사들도 있었는데 모두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불고기예요.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죠. 이렇게 상추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는 처음엔 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맛있어요. 모든 음식이 새롭고 맛있었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독일의 수프와는 완전히 다른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한국 의사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국 의료진들은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서구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좀 더 전문적이고 거리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를 정말 가족처럼 여겨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요. 계속 관심을 갖고 환자 가족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배려하는 거죠. 이준혁 교수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는 정말 어려워요. 대학 입시 경쟁도 치열하고 의대 생활도 힘들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도 커요. 한국에서 의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공감해요. 의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생각이에요. 마틴 교수도 한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에밀리, 내가 왜 한국을 추천했는지 이제 알겠지? 의료 기술도 훌륭하지만 의료진들의 마인드가 정말 특별해. 정말 그래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만찬이 끝날 무렵 김 교수님이 제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앞으로 독일과 한국 의료진들 간의 교류를 더 활발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학술 교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자는 거예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독일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로봇 수술을 배우고 한국 의사들이 독일에 가서 유럽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이준혁 교수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셨어요. 저도 독일에서 연수받고 싶어요. 특히 에밀리 교수님의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을 직접 배워보고 싶어서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몇 개월간 연수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로 떠나기 전에 할머니를 한 번 더 뵙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훨씬 좋아지셨더라고요. 얼굴색도 돌아오셨고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선생님,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분이 통역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어제 밤새 선생님 얘기만 하셨어요. 독일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살려줬다고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거예요. 아들분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주셨어요.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한국 전통 과자들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드셨어요. 독일 가셔서 드시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어머니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독일에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의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게 됐어요. 밀러 씨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 어려우시겠네요. 70대 환자분에게 한국에서 배운 전인적 치료의 중요성을 적용해 봤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회복 기간 동안 도움받을 방법을 찾아보시죠.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감사해요. 환자분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보통 수술 자체에만 집중하거든요. 또한 동료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개인의 성취보다는 팀워크를 더 중시하게 됐어요. 마틴,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수술법을 함께 연구해보지 않을래? 오, 좋은 아이디어야. 한국 의사들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좋겠네. 가장 큰 변화는 아시아 의료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한국 의학 저널들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직은 간단한 인사말 정도지만 한국에 다시 갔을 때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와 그 가족들과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셨고 이제 매일 산책도 하신다고 해요. 아들분은 정말로 독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에밀리 교수님, 내년 5월에 독일에 갈 예정입니다. 꼭 뵙고 싶어요. 제가 베를린을 안내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보답하고 싶어요. 몇 주 후에는 이준혁 교수님이 독일로 연수를 오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함께 연구할 주제들을 논의하고 있어요. 에밀리 교수님, 한국의 로봇 수술 기법과 독일의 최소 침습 기법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두 기법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건 제 병원에서도 한국과의 교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에밀리, 자네가 한국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들이 정말 인상적이야. 병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공식적인 자매 결연을 맺어보면 어떻겠나?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싶고. 정말요? 그럼 저희가 선구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독일 한국 의료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고 있어요. 매년 2~3명의 의료진을 상호 교환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님도 내년에 독일에 오셔서 강의하기로 하셨어요. 에밀리 교수님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한국의 로봇 수술 기법을 독일 의료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런 교류가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한국 방문 1년 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이준혁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가 큰 성과를 거뒀어요. 한국의 로봇 기술과 독일의 최소 침습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심장 수술법을 개발했거든요. 에밀리, 이 방법으로 수술 시간을 30%더 단축할 수 있었어. 정말요? 환자 회복 속도는 어때요? 독일 방법보다 40% 빨라졌어요. 이 연구 결과를 국제의학 저널에 발표했는데 전 세계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병원과 서울대 병원의 공식 자매결 연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김 교수님이 직접 마중 나와 주셨어요. 에밀리 교수님, 1년 만이네요. 어떠세요? 김 교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1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국이 완전히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에서부터 벌써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로비에 독일 한국 의료 교류를 소개하는 전시 코너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교류 프로그램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어요. 이준혁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벌써 다른 한국 병원들에서도 유럽 병원들과 교류하고 싶다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매결 연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양국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의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거든요. 이번 교류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이번 방문에서 가장 기대했던 건 할머니와의 재회였어요. 병원에서 약속 시간에 만났는데 할머니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얼굴에 윤기도 흐르고 걸음걸이도 활기차셨고요. 선생님, 할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분이 통역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셨어요. 독일 천사 선생님이 건강하시고 다시 한국에 오시기를 바란다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번 한국 방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혹시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장기 근무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김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병원에서 독일 한국 공동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그 센터장을 맡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한국에서 6개월을 지낸다는 건 제 인생의 또 다른 큰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가족들과 상의해봐야겠어요. 물론이죠. 충분히 고민해보세요.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독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잖아. 우리도 한국 구경하고 싶었어. 딸아이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요. 결국 저는 내년부터 6개월간 한국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3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한국 공동연구센터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벌써 5개의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전 세계에서 연구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일을 이렇게 정리해보니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학회 참석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거든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휴머니즘이 무엇인지, 환자를 가족처럼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의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린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민준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 저와 함께 일할 그날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휴머니즘을 가르쳐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믿기 어려웠던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